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시장이 참 엎친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국고채 10년물 연중 최고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2,400선 턱걸이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중동의 불안, 미국 실적에 대한 악화까지 여러 가지의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존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도 오늘은 또 매도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건지 우리 시장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질문,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지금 4480 누르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히 적어주시면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 고금리, 전쟁 공포에 시장이 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 쇼크가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상태 컨디션 난조입니다. 왜 이런지 하나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중동의 확장의 우려, 이러고 더불어서 미국의 또 금리 부담감으로 인해서 양시장에 매도하는 움직임, 외국인들이 나타났고요. 코스피에서는 1%대, 코스닥은 784포인트 선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 좀 밀려내려간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3%대 거의 밀려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금통위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추심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 예정이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 코스닥 역시 살펴보시면 수급적인 측면들 안에서도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만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외국인들 700억 원가량, 기관에선 1,000억 원가량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당연히 좋지 않겠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오늘 원달러에 대한 움직임들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좀 나왔을지도 살펴보시죠.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로는 44%나 급감을 했다. 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에는 아마 충풍낙엽같이 주르륵 시장에 난조를 보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따라서 양극재 판가 우려에 대한 하락이 조금 더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반대로는 신차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2%, LG에너지솔루션은 2%, 마찬가지 삼성, SDI는 3%대로 깊게 밀려갔는데요. 이게 저가 매수 찬스로 좀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우려감으로 봐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소세포 폐암 신약 임상에 대한 기대가 이하가 되게 되면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유한양행이 좀 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더불어서 20일에 있을 유럽 종양 학회에 대한 개막이 주목이 되고요. 앞으로 그럼 다음에 참가할 기업들에 대한 임상 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한양행을 제외하고는 관련 섹터 안에서의 바이오주의 흐름은 좋습니다. 전진 바이오팜은 13%대, 그리고 솔고바이오는 지금 보시다시피 4%대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현재 시점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해집니다. 그럼 이어서 시간 외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시죠. 모든 종목 오늘은 하나의 키워드로 통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제 사절단.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경제 사절단 명단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STA 에너지, 시큐레이터, 현대 에버다임, 데모, 한미글로벌 다 관련한 섹터로 좀 묶일 수 있는 종목이죠. 모두 다 오늘 시간에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 더 연속성을 가져갈지는 내일 시장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 상황이 어제 오늘 울고 웃고 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정신 잘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이 시장을 지금 밀고 내려간 분위기는 결국은 전쟁 분위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너무 좀 초기에 방매를 안 했어요. 이런 전쟁에 대한 우려를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전쟁을 일으킨 쪽에 세계적으로 규탄을 하고 막 이렇게 진짜 초전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거는 사실은 전쟁이 전쟁 세대가 조금 이제 전부 고령화되고 아니면 이제 이미 그 세대들이 갔죠. 그러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좀 쉽게 보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것들이 전쟁을 우습게 보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증시가 조금 빠지더라도 이제 확실한 어떤 자유진영의 어떤 정당한 이런 민간인 학살에 대한 경고는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에 또다시 또 다른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쟁은 늘 불확실성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 이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우리가 뭐 걸프전 때도 그러했고 그 전에 이미 전쟁에 대한 뭐 약간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 걸프전 때부터 시작해서 9.11 테러 때 항상 증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 구간을 그 구간만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다시 회복했는데 그 점을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식을 들고 계신다면 엇박자를 이미 탄 거예요. 그걸 지금 순박자로 돌리려면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좀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병군 대표님과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도 잠시 뒤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꼭 봐야 됐던 이슈 그럼 들어가 볼게요. 어떤 이슈일까요? 예. 증시는 이러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 산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미래 먹거리가 그렇죠. 정답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증시가 빠진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래를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미래를 탁 보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대응이 늦은 겁니다. 그죠? 로봇주 그러했고 2차 전지 그러했고 이미 그 전에 20년도에 이미 로봇 2차 전지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1년도, 22년도에 이제 뜬 거니까 그 이제 그 23년도까지 이렇게 떴는 거니까 그걸 그 전에 준비했다면
충분히 이 상승장을 맛보고 난 다음에 하락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미래는 늘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 체크해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슈 볼게요. XR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AR, V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버추얼 리얼리티 VR 고글을 쓰고 있죠. 네. 쓰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XR로 넘어갔어요. 이 VR, AR, MR 다 합친 겁니다. 이 XR의 개념은. 이 시장을 시장 깃발이라는 게 뭐냐면 선점을 뺏길라 애플이 프리미엄 전략 내려놓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프리미엄 전략이 아니라 보급형 전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메타가 이제 뛰어든 거죠. 메타가 뛰어들면서 애플이 뺏길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네. 거기다 삼성까지 뛰어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아하. 그러면서 지금 어떤 미래 시장을 그들은 이미 알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다음 메타도 그렇고 메타가 여러분 페이스북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이제 드디어 이 XR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XR 시장을 잠깐 설명을 좀 할까요? 네. 우리 이제 우리 앵커님이 이제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갑니다. 네. 이사를 가는데 가구 배치를 쫙 해보고 싶어요. 이케아에 가서 내가 원하는 가구들을 쫙쫙쫙쫙 내 집의 모양을 딱 갖다 주고 쫙쫙쫙쫙 배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가구 들어와가 배치해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렵죠. 보내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XR에서는 가능하다니. 다 배치해보는 거예요. 어울리게끔. 색깔부터 시작해서 다 배치해보는 하나하나. 거예요. 네, 디자인, 색깔 다 하나 배치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먼저 해본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즉 메타 세상,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결정만 남은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게 진짜 메타가 현실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려드릴게요. 아니 메타가 현실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 모양 그대로를 사진처럼 옮겨놓은 거니까. 네. 그죠? 신라면, 농심 신라면 아시죠? 알죠. 예, 신라면 메타버스 매장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네. 매장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신라면 신제품을 보기도 하고. 그죠? 맛볼 수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럼 맛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런 이제 우리가 입으로만 못 느끼는 그 외에는 다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라면 봉지를 뜯어볼 수도 있고 안에 스프가 뭐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네. 대신 맛만 못 본다. 맛은 직접 봐야죠,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메타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미래 시장에 여기에 돈을 쓰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이 정말 예쁜데라고 생각하면 돈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그걸 먼저 구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미 상품을 팔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글라스는. 근데 이 글라스 가격을 우리가 20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60만 원대로 떨어뜨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의 상품을 더 팔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그냥 나눠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맞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게 돈 받고 너무 비싼 돈 받고 팔 수 없다. 그래서 메타가 가격을 낮추니까 애플도 급하게 가격 낮추고 지금 삼성은 이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금 우리가 요새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전부 대응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플랫폼을 지금 너무 올라타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주도주랑 유망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XR을 가져왔으니까 XR 섹터, 네. 유망주 뉴플렉스입니다. 하나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뉴플렉스도 있고 사실은 지금 여러 회사가 있어요. 나무가 그다음에 라운텍, 이노시뮬레이션, 맥스트라는 회사도 있고 맞아요. 상장사 유명하죠. 중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중에서 그럼 뉴플렉스를 가져왔느냐? 네네. 뉴플렉스는 연성 PCB, 즉 FPCB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판 자체가 휘어질 수 있는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기판 네. 이건데 이 연성 PCB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메타의 퀘스트 3, 이 퀘스트 3의 핵심 부품이에요. 아까 전에 사진 보셨죠? 네네. 그 핵심 부품인데 여기에 연성 PCB, FPCB를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타가 이런 싼 가격에 내놓으면 그때 200만 원에 갖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겠죠.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보급이 되겠죠. 그쵸. 그렇다는 것은 이 동사에 뭐가 늘어나고 있느냐?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이 회사가 연성 PCB를 스마트폰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부진한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중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이는 스마트폰이 뭐냐? 바로 폴더블 폰, 그다음에 플립폰, 접고 다니는 폰. 이런 폰들이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연성 PCB가 꼭 들어가는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동사의 실적이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요 시점에 해필 주가가 안 좋았던 건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안 좋았고 업황도 괜찮았고 회사도 괜찮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 같이 떨어진 거죠. 이건 기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동사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뉴플렉스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 어필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샵 3772번 예배영군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QR코드 스캔하셔서 4480 누르고 들어오세요. 저희 종목 상담도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저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전문가님과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힌트를 오늘은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이 회사를 짚어온 건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의미도 힘을 있어요. 내라. 예, 힘내시라는 네. 의미도 있습니다. 자, 뭘 먹고 힘을 내야 되겠죠? 네. 그죠? 뭘 먹어야 되는데 K푸드 우리나라에서 유명합니다.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먹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바로 따닥 일어나죠. 자, 요거 힌트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주가가 약간 쓰러졌지만, 네. 곧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미의 예, 뚜기뚜기. 예. 자, 뭐 이 정도면 힌트 다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주식계 캔디 같은 종목인데요. 과연 이 종목의 이름은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당첨되신 분들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보시죠.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448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종목명, 종목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먼저 미미다님 사연 보겠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 25,000원 10% 비중입니다. 대표님, STX 유상증자 결정으로 시간의 한가인데요, 현재. STX 그린 로지스도 계속 하락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채택해서 대응 좀 알려주세요. 네, 유상증자 결정 때문에 시간으로 좀 지금 본주가 빠지나 봐요. 예. 이럴 때는 일단 내 종목은 어떡하나. STX 그린 로지스는 이제 인적 분할된 회사죠. 네. 사실 인적 분할된 회사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 회사에 딱 인적 분할된 회사에 지금 현재에 그 앞에 이제 뭐 제대로 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인적 분할하고 난 뒤에 사실은 인적 분할하고 난 뒤에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주가가 좋았던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뭐 많은 종목들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렇게 해왔지만 아니 그 이후에 막 주가가 진짜 막 와 고공행진을 달렸던 회사가 있느냐 그 질문에 아니 없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경험치인데 그런 회사가 없는데 굳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반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할 때도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의 이익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회사의 이익에 조금 더 부합하게끔 이제 분할 당시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분할을 하죠. 그럼 주주들은 결국은 당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분할하고 나서 이 뭐 유상증자 그다음에 STX 그린 로지스는 그 유상증자에 대한 여파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도 회사는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이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STX가 항상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갔지 주주들을 생각해서 간 쪽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STX 이런 회사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개별 중소형주에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저는 이런 회사 안 들고 가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안 들고 갔냐. 이거 제가 2018년도, 2017년도 전국 강연을 다니면서 STX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라면 이런 회사 안 들고 갑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진짜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이 회사의 어떤 컬러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건 진짜 컬러예요. 주주들 생각하지 않는 건. 그런 컬러를 바꾸지 않는 한은 저라는 이 회사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채팅방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저는 그 회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생각 들어도 그 회사는 하지 않습니다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했었는데 영풍재지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그 영풍재지가 아무리 올라가도 저는 영풍재지 이런 회사는 안 합니다라고 했어요. 사주 때문에 아니야 다를까 어제 하한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걸렸죠.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라면 지금이라도 이걸 당장 교체 매매 쪽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교체 매매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개별 중소형주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투자자분의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하트뽀뽀 어피치님 사연 보도록 할게요. 신신제약이고요. 7,000원 10% 비중. 너무 빠졌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1,000억 원 정조준이 됐고
점프업을 눈앞에 있다. 파스의 명가입니다. 역시 명가다운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최근에 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위기 타서. 분위기 따서 아닙니다. 네. 신신제약을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7천 원이면. 네, 맞습니다. 기다리셔야 되죠. 이게 엇박자 탔어요 이미. 근데 아.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와갖고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예. 지금 시장에 의해서 밀린 건데 이 회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시장에 의해서 밀린 거예요. 오늘 7% 빠진 게 그래도 너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면 빠질 때도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골이 깊으면 뭐도 깊다? 산도 깊다는 깊다.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좀 컸던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의 폭이 큰 것 치고는 거래량이 많이 수반됐냐? 아니거든요. 그 관점에서 잘 보시라니까요. 회사가 분명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업황도 분명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신신제약의 대다수 제품들이 여러분 신신제약이 어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다수 제품들은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노령층 인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안 좋을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에? 당연히 좋아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전략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저는 이 구간대 지금 뭐 사실은 한 5,700원, 800원대 구간 이 구간대도 추가 매수 가능했던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갔으니 당연히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죠. 여기서 분할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이게 지금 뭐 신신제약이 앞으로 나빠질 것 같으면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은. 왜? 시장이 안 좋고 주가가 밀려서 업황은 좋은데 회사도 좋은데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밀린 경우 그 경우는 기회예요. 근데 지금 이 전쟁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은 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반등을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시장이 우리가 너무 우려로 밀어버린 시장이라서 지금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장일 거예요. 지금 뭐 당장 뭔가 터진 것도 아닌데 너무 우려로만 이렇게 시장이 밀어지지는 않아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기회인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좋을 거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주가 빠질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노려보셔도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이순등님의 날마다 웃자라고도 해주셨는데 필명은 참 기네요. 장원테크 지금 들고 계시고 3,800원 20% 비중.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감사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부탁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장원테크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 그래도 이렇게 사연이 왔는데 그래도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 회사의 거래 정지가 걸린 거는 지금 현 정부가 KH그룹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KH그룹에 속해져 있어요. 장원테크는. KH그룹 그러니까 그 KH일렉트릭 KH필룩스 다 이 회사하고 관계돼 있죠. 이 회사의 그러니까 관계사라고 보시면 돼요. KH 그룹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 내의 상장사인데 장원테크가 지금 뭐 회사가 뭐 썩 좋지도 않지만 썩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거래 정지가 걸려 버렸어요. 일단은 수사가 시작되면서 거래 정지가 걸렸는데 글쎄요. 지금은 뭐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지금 쌍방울 그룹은 뭔가 명확한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어떤 위법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송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위법 사항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쌍방울 그래서 상장 폐지 요건들이 더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KH그룹은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드러나온 건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은 쌍방울 그룹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좀 들고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결국 하는 방법밖에 좀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게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들고 가셔서 또 그 이후에 좀 거래가 재개되면 그때 한번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호님 사연입니다. 데모 13,532원 10% 비중. 손절을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종목이라고요? 데모요. 아, 데모. 네. 뭐 손절을 지금 상황에서 좀 하는 것보단 전문가님 좀 그냥 홀딩을 해 가는 게 나은 건지, 그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좀 낮추는 게 나은 건지.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죠? 매수가요? 예. 13,532원이니까 손실권에 있어요. 아, 손실권 약 한 30% 손실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평단가를 낮춰서 내가 좀 수익을 많이 보느냐, 아니면은 뭐 여기에 대해 조금 더 기다려 보느냐. 어떠세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다릴까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이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데모는 크게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예. 아직은. 지금 뭐 웬만한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 막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데모는 그냥 시장에 빠지는 것 치고도 크게 많이 빠진 구간도 아닐 뿐더러 지금 그 빠진 구간이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오르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래량이 안 수반되고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안 팔고 꾹 쥐고 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저가 매수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난 장기 투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수익 중이건 손실 중이건. 근데 그런 장기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에서 장기 투자자가 많다는 건 회사의 비전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 종목에서 내가 굳이 여기서 손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차라리 추가 매수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손절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 찬성, 그 다음에 보유도 찬성. 근데 여기서 손절이나 이런 거 생각하신다? 그럼 반대. 그리고 수익을 보신다면 13,000원 본전만 오면 빠져나가겠다. 이걸로 지금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강하게 올라올 때 거래량이 한번 수반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없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올 때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그리고 건전한 조정 구간이 계속 이어진다. 기간 조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6개월 이상. 근데 그 구간 내에서도 보면 강하게 올라오는 곳에서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그러다가 강한 상승이 있을 때 거래량이 수반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거는 전혀 거래량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강하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장기 투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3,000원에 매도대기 물량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이상 더 크게 수익을 보겠다는 물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들고 와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시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뭐 홀딩을 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또 전략들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해볼지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전문가님에 대한 궁금증들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네, 예병군 대표의 히든 공략주 탑5, 그 안에서 첫 번째 팀 노이드 되겠습니다. 8월 18일에 매수했던 종목 58.03%의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아스타는 두 번이나 얘기해 주셨어요. 7월 7일, 8월 7일 한 달 간격으로 얘기해 주셨고 지금 8월 7일 종목은 45%대 수익률, 시제는 33%,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32%대로 모두 다 3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시장에 대한 현재 브리핑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3%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뭐 불과 그렇죠. 10일도 안 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참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 이제는 뭐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 올라갈 일밖에 남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뭐 네. 한섬이 또 특히 이제 겨울철 의류가 강한 회사죠. 사실 여성들 겨울철 의류가 굉장히 고부가치 상품입니다. 사실 그만큼 비쌀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근데도 겨울철 의류 가격이 굉장히 비싼 축에 들어가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한섬의 대표적인 브랜드 뭐 타임, 마인, 그다음에 뭐 또 있죠. 그 더 캐시미어. 이런 중요하죠, 것들이 캐시미어. 예. 네, 엄마들은 정말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요 캐시미어가 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특히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겨울이 좀 빨리 오는 그러면서 쌀쌀한 날씨가 지금 벌써 시작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됐죠. 한섬이 지금 더 캐시미어의 새로운 그 이제 신제품들 막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네. 딱 좋은 시기예요 사실. 지금 딱 살 때죠. 지금 딱 살 그러니까 때예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글쎄요. 지금 한섬은 바닥권 영역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손해 날 수 없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지금은 어딜 들어가도 손해 나기 힘든 구간, 손해 날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는 사실상 겁내지 않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보시라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픽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럴 때 딱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저가 메리트가 크겠죠. 다음으로는 사토피아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에 얘기해 주셨고 벌써 8%대 나타내요. 히토류가 뭐 이번 주 안에서도 좀 들썩이기도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히토류가 들썩였죠. 그렇죠. 뭐 어제도 보니까 어제 들썩였는데 오늘 이제 그 상승폭을 그대로 하고 뱉어냈어요.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그 시장이 그렇죠. 근데 히토류가 중요해진다는 건 뭐 이제 지금 누구나 다 이제 눈치를 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토류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지금 뭐 네오디뮴도 마찬가지고 플라세오디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터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했는 게 히토류의 원소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면 폭발 위험성도 적어지고 네. 충전 속도도 10배 빨라진다. 이 얘기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히토류의 활용도, 그다음에 히토류 안에 있는 광물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전부 다 탈중국화죠. 어찌됐든 야 중국 제품 안 쓰고 어디로 가보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냐? 바로 베트남 제2위의 히토류 생산 국가. 여기하고 유일한 그 베트남의 정제 회사 VTRE사하고 지금 합자 회사를 만든 세토피아. 지금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딱 중심을 잡고 있죠. 자, 이거 뭐냐? 에너지 응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동사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히토류 섹터는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보셔라라는 또 피드백 주셨고요. BHI도 살펴볼게요. 3%대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10월 6일 날 얘기를 해주셨고 참 8,300원 구간대를 조금 이렇게 뚫어주면 네. 좀 시원스러워지 않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요것도 지금 크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에너지 그러니까 낼름낼름하는 구간이잖아요. 낼름낼름하고 있고 항상 떨어지면 아래 꼬리를 싹 달고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체가 네. 참 약오르는 자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단다는 건 이 구간에서의 매수 대기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많다. 구간이고 지금 이제 결국은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에서 이 태양은 넘쳐나지만 그리고 석유도 넘쳐나는 국가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발전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열병합 발전소, 그다음에 수소 병합 발전소 이런 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회사 어디냐? BHI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BHI 더더욱 들고 가야 되죠. 최근에도 이게 원자력 관련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독일이 탈원전 했는 거 정말 실수다 얘기 나오고 있죠. 이탈리아 야 탈원전 야 다시 돌아가 국민투표 붙여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탈원전 전부 다 탈원전 아니야 이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전기가 이렇게 모자랄 줄 몰랐거든. 이렇게까지 전기가 막 그린 에너지로 확 밖에 나갈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기 에너지의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가장 가성비 좋은 거 찾아보니까 원전밖에 다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왕 돌아갈 때 좋은 걸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형 원전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그 점 딱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 체크를 해주셨고 사실은 낼름낼름하면은 사실 이 종목 역시도 사실 그랬던 종목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 였는데 지금 오늘 좀 한 3%대 좀 밀리긴 했지만 7% 거의 8%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님 그 K 방산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는 막 떠요. 네. 뭐 한국항공우주도 사실은 보면은 좀 멀리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때도 얘기는 그러니까요. 해주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전쟁과 더불어서 이게 53,000원을 딱 한번 찍었어요. 찍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음속 비행기 그다음에 이 음속 비행기 지금 시험 비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점. 이 음속 비행기에 무기를 달 수 있게끔 호환을 잘 해놨다는 거. 호환성. 우리나라 제품들이요 사보면 제품이 좋습니다. 그 호환이 되게 잘 돼요. 사실 애플 폰을 쓰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호환이 잘 안 되거든. 그죠? 근데 삼성 폰 쓰면요 호환이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호환이 잘. 지금 우리나라 항공기가 그래요.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든 항공기는 이 무기 저 무기 갖다 때려 붙여도 호환이 정말 잘 돼. 그러니까 전부 다들 값싸고 호환 잘 되고 가성비 뛰어난 거지. 그러니까 KF21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주가가 흔들린다고 내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주가가 흔들린다고 마음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은 주가 빠질 때 땡큐라고 외치는 거를 공통적인 좀 피드백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샵 3772번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저희 힌트 많이 드릴게요. 히든 공략주 맞춰주세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주셔야지 선물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 참신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힌트 아까 드렸어요. 지금 보신 분들은 뭔데 하실 텐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기업. 그럼 정답이 저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힌트 들어갑니다. 예. 뭐 이 회사의 대표적인 라면들 진라면, 참깨라면. 전 참깨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참깨라면 좋아하죠. 고소해가지고요. 예, 네. 스낵면. 밥 말아 먹기 딱 좋은 라면. 좋아하시나요? 예, 스낵면이죠. 네. 예전에는 참 이게 젊었을 때는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 말아 먹기 좋은 라면이 좋더라고요. 스낵면 같은. 근데 지금은 라면 한 개도 다 먹기가 좀 버거울 때가 소화가 있어요. 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스낵면보다는 진라면, 순한 맛, 그죠?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이제 매운 그래서, 거보단 순한 거 드셔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매운 게 속이 따가워요. 이제 나이 들어갔다는 여실한 표시를 내고 있는데 이 회사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삼양식품이라든가 농심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이 회사는 오히려 빠졌어요. 근데 그럼 실적이 확 안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빠졌을까? 의문스럽죠. 이럴 때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 참고해 보시면 되고.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게 주식시장은 늘 이런 흔들거리는 구간이 왔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괴로워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시장을 내가 대하는 태도는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중장기를 잘하는 성향인지 내가 단기를 잘하는 성향인지. 내가 중장기를 잘하는 성향이면요. 사실은 내가 오늘 좀 빠졌다? 괴로워할 이유 없어요. 내일 좀 올랐다? 기뻐할 이유 없습니다. 왜? 팔 게 아니니까. 아하. 내일 올랐다고 해서 내가 차익 할 거 아니고 손실 확장 손실 확장 할 거 아닌데 내일 올랐다고 기쁘고 오늘 빠졌다고 슬프고 이거 조울증 걸려요. 조증 우울증 걸려요. 조증 우울증. 이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단기를 하신다. 나는 원치 않는 중장기를 한 경우는 있지만 나는 단기 성향이 하시면 단기 성향에 맞게 하세요. 매매를. 물리면 원치 않는 중장기로 가고 그러면 계속 중장기야 그거는. 단기 성향이면 네. 내가 어느 정도 손절선을 정해놓고 거기서 칼같이 손절해야 돼요. 내가 중장기 성향이면 내가 나는 여기서 손절할 이유가 없어. 나는 더 모아갈 거야. 그러다 보면 분할 매수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올랐다고 기뻐하지 않고 조금 떨어졌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지피지기 옛말에도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기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알려고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본인 자신을 아는 노력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식은.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을 봐도 제대로 된 수익을 보는 거고 손실도 냉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기를 먼저 하세요. 지피 필요 없습니다. 지기가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영감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 힘들수록 사랑받는다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오뚜기라고 하고요. 뚝뚝이, 칠뚝이 없어요. 혹시? 누가 모르겠어요. 진라면 오띠기도 있어요. 오띠기. 오띠기. 네, 그리고 오띠기 땡. 뚜기뚜기 오뚜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뚜기뚜기 오뚜기 저런 분 드려야 돼요. 저런 분 뚜기뚜기 오뚜기님 받아가시고 육뚜기 실뚜기 땡. 진짬뽕이 최고다. 진짬뽕. 진짬뽕. 차형민님께서 자 오뚜기가 맞나 오띠기가 맞나 자 정답은 뭘까요? 예,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동사는 CEO 분께서도 ESG 경영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는 그리고 미래 사회에 더욱더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점이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보실 수 있을 만한 오늘 좀 오르고 내일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종목. 그런 종목이 바로 오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지기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딱 일어서십시오. 예, 그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도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네, 어떻게 되나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조금 높게 잡아드릴게요. 네. 42만 3천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35만 9,500원, 36만 원 부근이에요. 네, 근데 네, 네. 42만 원까지는 충분히 들고 42만 3천 원까지는 아무리 못 가도 42만 3천 원 갑니다. 자, 손절가는 35만 4천 원인데 이걸 이탈하게 되면 전저점을 향해 다시 달려갈 것 같아요. 절점을 그래서 그런 거니까 굳이 손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여기 이미 수많은 손절 돈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잠겨져 있다니까. 좋은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뚜기에 대해서 시초가 이하 목표가 42만 3천 원 손절 라인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라인업 궁금하실 텐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내일은 고수익 저손실 투자 이창용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밤 되시고요. 내일은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